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융합학과의 공현중입니다. 제가 첫 강의를 맡았는데요. 제가 할 내용은 의료 메타버스 전에 메타버스의 기본적인 개념들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의료적 관점에서 그다음 얘기하고, 그리고 전망과 시사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김현희 교수님께서 좀 더 임상적, 또 의료적 관점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등장 배경은 이미 이제 제가 제대로 안 드려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 여러 가지 ICT 혁신 기술의 흐름들이 결국은 이어져서 지금 메타버스 담론이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저는 웹 환경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웹 1.0, 2.0, 3.0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최근에 웹 3.0의 그 전환기에 있어서 그 전환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인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한 개념으로서 메타버스가 정의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3.0을 얘기하려면, 웹 3.0을 얘기하려면 결국은 웹 2.0, 1.0의 개념들을 알면은 그거와의 차별점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 3.0 관련해서는 또 뒤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개념에 대해서 그래도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메타버스는 초월이라고 하는 메타라는 개념과 유니버스라고 하는 개념의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어원의 출처는 스노우 크래시라고 하는 SF 소설에서 시작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상 공간과 현실이 융합되는 그 공간에서 사람과 사물 상호작용하면서 경제, 사회,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로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주체들이 사업자, 연구자, 도메인별로 그들의 관점에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메타버스 관련된 회사가 또 페이스북이라고 불렸던 메타가 있겠죠. 메타라는 회사에서는 메타버스를 인터넷 플릭처럼 쉽게 시공간을 초월해 멀리 있는 사람과 만나고 새로운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인터넷의 다음 단계라고 정의했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행간의 의미가 있지만 결국은 인터넷이라는 개념, 웹이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공간적 한계를 벗어나 보겠다는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주체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왔죠. 그래서 메타버스의 개념은 웹 패러다임의 변천사와 함께 결국은 최근에 득세하게 된 것이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웹 1.0, 2.0 개념을 보자면 시작 시점이 조금 사람들마다 편차있습니다. 웹 1.0이 시작된 것이 처음에 월드와이드웹을 팀 버너스리가 주창하였던 1990년대 초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2000년 전후로 해서 시작됐다는 사람도 있는데 거의 개념은 결국은 PC에 기반해서 웹페이지, 홈페이지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업무를 시작하던 때 업무가 디지털화되던 때를 이제 웹 1.0이라고 할 수 있고, 웹 2.0은 그 후로 이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소셜 인터랙션이 더 원활해진, 그리고 빅테크 기업,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이런 관계지향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나타나는 시절을 이제 지금부터 한 10년 전부터의 지금까지 시기를 웹 2.0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빅테크 기업들이 나타난 거, 그리고 빅테크라는 말에는 그 웹 2.0의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중앙집권화가 됐죠. 세상이 IT 기반으로 굉장히 큰 거대 기업들 또는 거대 기업이 아니라도 거대 집단에 의해서 정보가 또는 데이터가 중앙 집중적으로 모여 있고 또 서비스가 되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대였죠. 그래서 그런
그런 특징들의 어떻게 보면 반기를 들고 나오고 그다음에 개인이나 소규모 조직의 이익 또는 권리를 찾아줘야 된다는 흐름 속에서 웹 3.0이 시작이 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신 혁신 IT 기술들이 그러한 철학적 흐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웹 3.0도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메타버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개념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려면 요소 키워드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메타의 저커버그는 이런 식으로 메타버스의 주요 특징들을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메타버스에서는 프레젠스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아바타, 버추얼 휴먼과 같은 개념이 필요하고, 또 개인 공간, 홈스페이스가 필요하고, 또 공간을 순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텔레포팅 기능이 필요하고, 또 IT 해야 좀 다 해야 되는 상호 운용성, 인터오퍼레이티가 필요하고, 프라이버시와 세이프티, 현실에서처럼 가상세계에서도 역시 보안 요소를 챙겨야 되고, 그다음에 그냥 연구하고 의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이 거기서 이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경제 개념, 가상 재화를 활용한 경제 개념이 진행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사용하기 편리하죠. 불편하면은 이게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저 인터페이스, 내처럴 유저 인터페이스와 같은 요소들이 조합되어 있다고 합니다. 분야별로 도메인별로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미래상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연초에 제시했었던 내용입니다. 우리 일상 자체를, 생활 자체를 정의하는 개념, 메타버스로 그려보았고요. 결국은 주요 도시, 그다음에 디지털 거울 세계를 이제 개념화했고, 그리고 이제 도메인별로 얘기하면 관광, 문화예술, 교육, 의료, 그다음에 미디어, 그리고 창작활동, 그다음에 제조, 그다음에 사무, 그다음에 정부, 공공 영역까지도 메타버스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그림을 그림으로써 거의 우리 모든 생활이 메타버스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시장 동향도 이제 역시 따라서 얘기가 활발히 되고 있죠. 작년에 한창 메타버스를 주식 시장이 열기를 띨 때 이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2030년까지 1조 6,071억 달러 가치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을 유명한 회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리서치나 유명한 컨설팅 회사들이 이제 많은 큰 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즉 22년부터 30년까지 연 50.74%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입니다. 국내에서는 결국은 기존의 웹 2.0 시대의 빅테크 기업들이 웹 3.0이라는 철학적 배경 철학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 정부 관점에서도 또 여러 연구단체, 학교에서도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들을 많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또 IP죠. 재산권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시장을 잃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우리 정부에서도 한국판 뉴딜 2.0 추진 계획에 메타버스, 초연결 신산업 육성이라는 내용도 추진 전략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맥킨지 컴퍼니가 최근에도 메타버스 가치 창출 보고서를 이사회에 얘기한 적이 있죠. 지속적인 투자 유익 조건들이 만들어지고는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글로벌 경제가 이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큰 대세 흐름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메인, 또 의료 도메인에서도 그렇고 메타버스형으로 미래를 각자 그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작은 그림이든 큰 그림이든 그리려면 그릴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시대적 상황 때문에 이제 여러 관련 저작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가장 먼저 움직이고 있죠.
기존의 메타버스 개념을 가장 유세했던 것이 결국은 RPG 게임 산업이었기 때문에 마인크래프트라든지 로블록스라든지 게더 이런 회사들이 먼저 움직여서 글로벌하게 그 구체화, 시각화를 해서 우리한테 메타버스 개념들을 제시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제벡터라든지 이프렌드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저격도구를 제공하면서 개인이든 단체든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기초적인 조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그런 저작 도구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제 유니티나 언리얼과 같은 저작 플랫폼을 이용해서 많은 산업군에서 조금씩 이제 개념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 거래 시스템도 메타버스용으로 만들어서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VR HMD를 끼고도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린 것이죠. 또 어떤 거는 이제 코비드 19이라는 격리 상황을 이용해서 이제 한국인들의 음주 소셜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미 요소를 많이 살렸어요. 저는 이 음주 메타버스 플랫폼이 가장 디테일하게 이 메타버스의 요소들을 다 한번 고민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피커 이모지, 그다음에 노래방 기능, 그다음에 술상을 차려서 서로 얘기하고 게임도 하고 술 먹기 게임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유튜브 컨텐츠도 같이 시청하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사무실들이 원격 근무를 할 수 있게 메타버스 오피스를 만들어놨죠. 그래서 우리나라 모 업체에서도 직방이었나요? 거기서도 신입사원을 회사로 출근을 안 시키고 집에 노트북을 보내서 거기서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디바이스가 스마트폰이든 아니면 VR HMD를 쓰든 결국은 많은 업체들이 메타버스를 조금씩 그려보면서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신사도, 우리 주요 통신사들도, 한개 통신사도 다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다음에 의료 분야에서도 여기 보시는 메디컬 IP 열심히 하셔서 뇌수술할 때, 뇌수술할 때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메타버스 VR 프로세스들을 의료 분야에서 이제 또 다른 외국 사례는 인머시브 터치라는 회사가 역시 기술 계획을 하거나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메타버스의 초기 형태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요소 기술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메타버스 요소 기술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외부적 환경적 정보와 내부적 환경적 정보, 그리고 Y축은 현실 세계에서 가상 정보를 증강하냐, 가상현실의 환경에서 현실 세계로 시뮬레이션하냐 축으로 해서 네 개의 사분면으로 기술 요소를 배치해 얘기합니다.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거울 세계, 가상 세계 이런 개념들이 메타버스에서의 주요 요소 기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실제 메타버스를 이제 개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진짜 이제 IT 정보통신 기술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또 구체적으로 같이 붙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엑스는 디지털 증인, 앞서 말씀드린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이 역시 전면이고, 그리고 인공지능, 그다음에 빅데이터, 그다음에 초고속 네트워크,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제 붙어주면 현실이 돌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유니티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레이어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메타버스의 기술 레이어 해가지고 인프라스트럭처, 휴먼 인터랙션, 디센트럴리제이션, 스페이셜 컴퓨팅,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디스커버리, 익스피리언스 해가지고 요소 기술들이 어떻게 레이어상에서 배치되는지를 또 다차원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인터넷의 새로운 지평을 이제 연다고 하는데 기존의 웹 환경하고 다른 것은 결국은 사용자들에게 경험하는 방식을 다르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호 연결된 3D 공간상에서 가상 공간에서 인터랙션을 하고 또 디지털 방식으로 인터랙션을 하고 디지털 재화를 다루고 그리고 또 손쉽게 이동할 수가 있고 또 물리적으로 같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기존 웹, 기존 IT와 크게 다르게 구분해 줄 수 있는 기술은 뭐니 해도 확장현실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실내로 이제 AR, VR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AR, VR, MR, XR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AR 이제 증강현실, 현실 세계 위에 디지털 정보를 오버레이 시켜주고 인터랙티브, 지능적으로 인터랙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고, 가상현실은 현실을 완전 차단하고 가상 세계에 우리가 몰입해서 가상의 인터랙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MR은 그 둘을 이제 스위칭을 원활하게 하면서 동시에 AR과 VR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기술이고, 뭐 이런 분야를 통칭해서 우리가 이제 XR이라고 확장현실이라고 기술 분야를 그 각각 AR, VR, MR이 동작하는 뭐 하드웨어적인 특징들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 디지털 트윈, 그다음에 이제 XR을 활용해서 이제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과거에는 그 용어를 지칭했었는데 결국은 가상 세계에서 시뮬레이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에 다시 도움을 줘야 됩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이 이제 결국 미러 월드 관점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역시 디지털 트윈의 방식에 대한 신뢰는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앞서 이제 4분면에서 라이프 로깅 말씀드렸죠. 개인이 이제 남기는 족적들을 데이터화해서 활용을 메타버스 환경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의료적 관점에서는 뭐 라이프로그와 관련된 센서들이 많이 있죠. 스마트 밴드 시작해서 반지도 있고 목걸이도 있고 신발도 있고 하는데요. 그런 거가 이제 그냥 파편화돼서 저장되고 뭐 그다음에 분석해서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걸 넘어서서 가상 세계에 다시 활용하고 가상 세계의 활동을 더 원활하게 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이어져야 되죠. 아직 이런 부분이 많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요. 그리고 버추얼 휴먼 또는 뭐 아바타라고 부르는 것이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바타들을 이제 개인 수준에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게 하는 인공지능 기술들이 생기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또 가상 재화로도 연결이 되고, 그건 이제 저희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실 자체에서 만든 아바타입니다. 저희 연구원입니다. 연구원을 그냥 핸드폰 몇 분만으로 사진 찍으면 이런 3D 아바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런 기술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메타버스를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많은 참여자들이 활용해야 되는 문턱이 낮은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말씀드렸는데, 블록체인이 결국은 위변조를 방지하는 그냥 가치 중립적인 표현으로만 볼 수 없죠. 우리가 가상 세계에서 경제 행위 또는 신뢰 있는 행위를 하려면 기술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구체적으로 사업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래를 하는 대상을 이제 우리가 NFT로 등록한다고 했는데, NFT의 이제 기반 기술이 블록체인이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인공지능은 뭐 한 5년 전부터 되게 많이 들었죠. 그리고 굉장히 핫했었고 지금도 물론 핫합니다. 그리고 많은 인공지능 기술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 기술적 도전 과제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이거는 뭐 그냥 꾸준히 계속 발전해야 되는 혁신 기술이죠. 이게 이제 메타버스라는 기술 트렌드 나오면서 약간 조용해지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붙여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절대로 이제 소홀히 될 수 없는 기술이죠.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도 이제 자동화나 아니면 지능적인 판단,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쓰는데, 가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가상 세계에서 우리가 수작업을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인공지능 기술이 백그라운드에서 돌아줘야 메타버스 세계에서도 좀 더 편하게 또 지능적인 의사결정 할 수가 있겠죠. 네. 의료에서 AI, VR이나 AR, 또 MR에서 AI를 활용하는 그 개별적인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림 보는 것도 이제 시력 진단을 집에서 MR 안경 기반으로 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고속 네트워크입니다. 이제 여기는 5G 얘기를 했는데요. 정출현 사례 기사 썼다 보니까 이제 애플이가 이제 많이 나오죠.
초소통신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애플에서 6G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G로는 제가 보기엔 메타버스를 돌리는 데는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그래서 이제 6G 기술이 빨리 이제 상용화가 또 된다면 굉장히 그 통신에서의 바틀렉도 많이 사라져서 원활하게 메타버스, 의료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용량 데이터를 원활하게 정보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클라우드 서비스는 결국은 이런 모든 서비스들이 우리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가장 밑바탕이 되는 인프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자원들을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대체하고 조절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기술의 발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라이프 로깅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사물 인터넷 센서들이 결국은 현실에서 이제 배치되어야 라이프 로그 데이터를 다양하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의료 분야 메타버스 시장 예측을 말씀드리면 AR, VR로 아직은 마켓 그 성장을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 미국에서 의료 VR, AR 분야 시장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보면 매년 이제 급성장을 하고 있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장을 보면 초기에는 이제 하드웨어 시장 중심으로 성장하다가 이제 앞으로 미래가 돼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커간다는 게 연평균 성장률도 보면은 미국 세계 의료 산업에서 41.61%로 2024년까지 성장한다는 것이고요. 메타버스 의료 분야에서 메타버스가 필요한 현실적인 이유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분야에서 새로운 방식의 의학 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도 물론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시장이 뒷받침이 안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적정한 코스트의 기술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메타버스가 역시 그런 것들 매칭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의료 분야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소득 국가에서 수술 교육을 위한 VR에 대한 수요를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무너뜨려주기 때문에 그 국가의 현장이든 아니면 우리가 국가 간의 원격으로든 서로 교육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없앨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외과 수련 시간의 부족 문제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병원에서 기존의 외과 선생님들이 업무량이 과다하게 이제 일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수련의들에 대한 그 교육 시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딱 정해진 수련 시간을 최대한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메타버스가 수요가 제기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고 또 많이 훈련하고 또 많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결국은 수술이나 시술 이런 거에 이제 퀄리티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병원이 아니더라도 병원이 아닌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교육받기 위해서 역시 메타버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얘기드리겠습니다. 테크 리퍼블릭이라는 데서는 이제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의료와 헬스케어 분야에서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10가지 사례를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노출 치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통증 관리, 수술 훈련, 한상 직통, 뇌손상, 평가 및 치료, 자폐증원, 사회인지 훈련, 명상, 장애인을 위한 기회 제공, 병으로 외출 불가능한 환자를 위한 기회 제공 이런 식으로 크게 얘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개별 병원들이 이제 선도적으로 메타버스 키워드를 홍보 관점에서도 그렇고 연구 관점에서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는 스마트 수술실 사례를 가지고서 이제 메타버스형 교육 방식이 필요하고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희대의료원이나 한림대의료원, 상계백병원, 일산 차병원 등에서도 이프렌드라든지 기존에 이제 상용 저작 도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병원 홍보용 메타버스 건축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선대병원과 델토이드가 메타버스 가상병원 협약도 하였고
구체적으로 디지털 트윈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고 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사례들에 대한. 그래서 저희 병원도 이제 의료 메타버스 관점에서 활동하고 있는 걸 간단히 소개드리면, 저희 융합의학과에서는 의료진 대상으로 공개 강좌도 진행했습니다. 저는 의료 메타버스 운전면허 숙성 과정인데, 메타버스 개론과 실제 연구 개발 경험, 그다음에 개별 중요한 요소 기술들에 대한 개념을 또 소개했습니다. 탈중화화, 버추얼 휴먼, 그다음에 확장현실 기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사례를 말씀드리겠지만, 메디컬 엑스아 분야들이 이제 저희가 네 가지 맞죠. 교육 훈련, 진단, 인프라 오피, 디지털 치료 관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 메타버스 할 때 이제 규제 관점에서 혹시 걸림돌이 없는지 얘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중요한 요소 기술이 이제 확장현실이라고 말씀드렸죠. 확장현실 기술이고,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대한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확장현실 기술의 어플리케이션만 보더라도 이것이 이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정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료기기에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SAM이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인공지능도 있지만 디지털 치료제가 있다. 근데 이런 디지털 치료제를 XR 기반 또는 메타버스용으로 만들면 결국은 의료기기 인허가 대상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했어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정의되면 결국은 임상시험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해야 되고, 임상시험을 통해서 그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들을 조금씩 준비해 왔습니다. 2018년도에 처음 나왔고, AR, VR과 관련돼서, 그 다음에 21년도에 개정된 AR, VR, 그리고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이 나왔고요. 또 디지털 치료기기 가이드라인이 또 20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고민해야 될 게 이제 이게 산업적으로 결국은 활성화된다면 산업체들이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표준이죠. 표준화 기술을 챙겨야 되는데, 미국에서 제가 이제 6월달, 올해 6월달에 이제 방문했을 때 표준 얘기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메타버스 스탠다드 포럼이라는 걸 통해서 의료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메타버스 기술 관점에서 표준 얘기를 하고 있고요. 표준이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의료 관점에서 표준도 조만간 이제 논의가 시작되리라 생각하고 있고, 짧게 광고 말씀드리면 저 의료 메타버스 학회 출범을 다음 주 금요일에 하는데, 그런 그 소사이티를 통해서 의료 메타버스 관점에서 논의해야 될 표준, 다른 얘기도 물론 하겠지만 표준도 그렇게 얘기될 수 있다는 거죠. 의료 메타버스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이제 시사점을 또는 이슈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AR, VR 또는 메타버스 산업을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일반 IT 기업이나 공산품 제조업체들이 이 영역에 관심을 두고 시장성을 예측해서 들어오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오시면은 이제 당황스러워하는 게 실은 처음에는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중간쯤, 제품 개발의 중간쯤 또는 마지막쯤 되면은 뭔가 또 있어가지고 당황스러워하세요. 그게 뭐가 레귤레이션 산업이라는 걸 그때서 깨달으시는 거죠. 처음에는 몰랐던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굉장히 당황하는데, 의료기기 기업 또는 의료 산업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아이디어의 생성부터 의료기관 판매까지 의료기기 개발 전주기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많이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 우리가 그런 업체들 또 일부 또 연구자들을 위해서는 결국은 행정적으로든 또는 의료 연구자로서 지원을 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 또는 레귤레이션 사이언스적 관점을 봤을 때는 일원화된 임상시험, 인허가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안내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연구자는 결국은 이게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부분에 대해서 공학자나 아니면은 산업체에게 결국은 친절하게 또 이 업에 대한 성격을 얘기해드리고, 또 의료기관과 같이 협업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그리고 평가, 신의료 기술 평가나 임상시험과 관련된 평가 방법론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서 결국은 이 의료 메타버스 시장이 결국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제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VR을 이용한 수술 시뮬레이션 하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거 하고 실제 집도를 할 때 상황하고 차이가 많이 있을까요? 저 궁금해서. 그거는 김현영 교수님 아, 듣고 그런 논의도 해도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꼭 현장 상황을 그대로 모사한다기보다는 그거와 유사하게 해서 미리 연습을 하고 계획을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얼마나 현실과 유사하냐는 그 수요에 맞춰서 결국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사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더 다른 질문 있을까요? 마이크를 아까 메타버스 발전하고 웹 3.0 발전을 같이 이렇게 연관시켜서 말씀하셨는데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메타버스는 웹 3.0은 탈중앙화 속성을 갖고 있는데 메타버스는 아직까지는 탈중앙화 되기에는 구축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방대해서 탈중앙화 되기가 좀 어렵고 메타 같은 기업이 여전히 서버 중심의 어떤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그런 형태로 나오게 될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굉장히 예민한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 실은 그 관점에서 메타버스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웹 3.0 자체의 시대적 흐름은 그게 되돌릴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탈중앙화로 가는 거는 기정사실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도 도태되면 안 되니까 시장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까라고 고민하고 있고 메타도 그런 관점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페이스북이 웹 2.0이라고 하는 중앙 집권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웹 3.0에서는 메타퀘스트와 같은 디바이스를 가지고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제 플랫폼에서 유저들이 이제 어떻게 활동할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 흐름을 아마 무시는 못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그들도 이제 본인들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탈중앙화를 하더라도 결국은 회사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얼마든지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을 쉐어하는 구조인 거잖아요. 이익을 쉐어하는 구조를 만들면서 파이가 커진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뭐 상관이 없는 거죠. 얼마든지 일단 메타버스의 웹 3.0 흐름을 합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없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메타버스의 개념부터 우리 메타버스의 개념, 현황, 시사점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신 공현준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